예, 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박상규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가 셜록의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공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 최근에 저희 셜록이 일반 언론사로 따지면 편집국장이죠. 편집국장에 준하는 셜록만의 이름은 뭐냐면은 컨텐츠 총괄 매니저를 새로 영입을 했는데 그분을 오늘은 처음에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하 씨, 매니저님,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하시죠. 네, 최규하라고 합니다. 네, 소개를 이미 다 해주셔가지고 9월부터 셜록에 이 사람으로 일하게 됐고요. 이름을 사실 되게 거창하게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뭔가 총괄, 컨텐츠, 매니저 이런 그럴싸한 얘기들이 막 들어있지만 사실은 저희 기자들을 명목상 돕는 일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좀 괴롭히고 좀 쪼고 옆에 있는 박상규 기자를 포함해서 이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옛날에 같이 일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도 전 직장에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좋았던 기억은 아닌 것 같아서 그 셜록에 오시게 된 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워낙에 뛰어난 과거 같이 일했을 때 편집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또 업무 역량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이제 셜록에 와서 같이 일해보자 라는 제안을 제가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합류하게 됐는데 셜록에 합류해야겠다 라고 결심했던 결정적인 이유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저희 셜록 기자들도 저한테 이제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상규는 싫지만 셜록이 좋았습니다. 저는 박상규 기자의 지금 그동안의 아주 노력으로 셜록이 여기까지 왔지만 또 한 단계 더 이제 새롭게 또 셜록이 또 독자들에게 다가가려면 또 새로운 방식이 새로운 경험이 또 좀 필요하고 그게 또 저의 경험이 거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제가 마다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 제안을 뿌리치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에 간절해 안 뿌리치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렇군요. 네. 한 두 달 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다. 많이 적응하고 있는 단계고요. 예. 그리고 박상규 기자님이 또 워낙에 이 셜록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잘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좋은 말씀을 이렇게 방송입니다. 그래. 역시 방송에서 또 너무 또 허튼 얘기하면은 다 기억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네네. 자, 오늘 라이브를 준비한 게 많으시다고요, 매니저로서? 네, 오늘 이야기거리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라이브 진행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9월부터 이번 달까지 약 한 달 정도 저희가 국회에서 발행한 표절 보고서들을 검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갈 프로젝트 좀 소개를 드리고 이렇게 알차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모니터를 하나 띄워가지고 이렇게 좀 저희가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안 되려고 하니까 역시 한꺼번에는 안 돼가지고 지금 모니터를 황급히 치웠습니다. 좀 저희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너무 속상한 상황이고요. 저희 기자들이 재미난 이야기들로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셜록을 한 단계 더 도약시켜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조금은 의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뒤에서 제가 뒷받침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앞에 우리 매니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사회를 봤고요. 이후부터는 이후 셜록 라이브 진행은 우리 최 매니저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도 되겠죠? 네. 저쪽 반에. 네, 알겠습니다. 예, 이따가
네, 끝나기 전에 다시 모셔서 네. 새해 기획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괜찮으세요? 네, 저희 백겨도 줍니다 의원님의 쌈짓돈 기획을 진행했던 두 기자 모셔서 우리 기획 이야기들 결산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주보배 기자입니다. 네. 그렇게 좋아요? 사장이 안 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전 이게 하다 이제는 이 장비까지 말아먹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오늘 저희가 한 이 의원님의 쌈짓돈 기획 결산을 가지고 한 4가지 정도 이야기거리를 좀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니터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너무 계속 아쉽네요. 네, 먼저 두 분도 라이브 오랜만이신데, 네, 인사부터 먼저 짧게 먼저 한번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셜록의 김보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셜록의 주보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쌈짓돈 기획이 어떤 기획이었는지 짧게 기획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 좀 그동안 셜록이 하지 않았던 스타일의 기획을 좀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저희가 좀 권력 감시 아이템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좀 찾아보다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그런 연구비가 있다, 세금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이제 어디 아이디어를 얻게 돼서 네, 기획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표절 용역 보고서를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하는 그 기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획을 처음 시작한 거는 언제였나요? 저희가 7월 취재를 처음 시작했던 건 한 7월 정도쯤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한 좀 기획을 해보고 싶어서 국회 예산 감시 위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다가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그 명목의 돈을 이제 정책연구비로 활용을 하는데 소규모 용역 집행이 가능해요. 그 연구비 명목으로 그게 최대한 5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작다 보면 작은 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쌈짓돈으로 쓴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감시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기획을 하면서 실제로 323건의 그 국회의원 연구용역 보고서를 직접 다 뒤지셨다고 했는데 취재 과정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보배 기자님이. 네, 일단 국회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 소규모 연구 용역 보고서가 업로드가 됩니다. 이게 업로드가 되게 된 지는 얼마 안 됐고 이렇게 되게 된 거에 대한 배경도 따로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거기에 올라온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그 공개된 연구 용역 보고서 500여 건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한 323건의 보고서를 하나하나 다 다운로드를 저희 그 맥북에다가 소중한 맥북에다가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카피킬러라는 표절 심사 프로그램에 하나하나씩 돌려서 표절률이 높게 나온 것들, 50% 이상 나온 것들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 보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제가 미리 질문을 좀 이제 이런 질문 할 거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보니까 막 외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우지 않았는데. 지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외운 멘트가 어디까지 갈지 사실 다음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일단 여기까지는 외운 멘트들로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300건이 넘는 보고서들을 다 이 표절률을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표절 수준이 심각한 것들만 직접 하나하나 그 내용까지 확인을 하셨는데 그 표절 검증의 결과는 어땠는지 일단 좀 그 양적으로 표절률의 정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느 정도나 좀 심각했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면 324건을 저희가 표절 여부를 검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한 3분의 2 이상이 이제 표절률 10% 이상이 나왔어요. 이제 학계에서도 통상 이제 표절률이 10% 이상이면은 문제가 있는 이제 연구다라고 보는데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써서 이렇게 만든 용역 보고서에서 10% 이상이 표절률이 10% 이상인 용역 보고서 3분의 2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이상은 네. 제가 좀 약간 꼬였습니다. 죄송해요. 네, 보고하세요. 그래서 제가 외우면 얼마 못 간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고하시면 됩니다. 슬쩍 붙긴 한데요. 네, 이거 나오는 고백 기사님인데. 네, 바통을 제가 이어받자면요. 네, 이 10%를 초과한 보고서가 약 36.5% 네, 정도 나왔고요. 네, 323건 중에 118개였습니다. 3분의 1 정도는 그렇죠. 표절률이 20%를 넘었다.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국회의원 연구 보고서가 아니라 뭐 대학교의 뭐 어떤 과제라든가 혹은 논문이었다면은 이 정도 표절률이 가능한 표절률인가요? 그러니까 통과될 수 있는 표절률인가요? 일단 C뿔이나 D뿔을 감안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 연구실에 한 번쯤 방문을 해야 하는 네, 그런 수준의 표절률이 소환가. 네, 제가 가장 이 대학교 캠퍼스를 다녀본 가장 마지막으로 다닌 사람인데 저희 학교는 그랬습니다. 네. 네, 아까 그 김보영 기자 말씀 중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회의원들이 영웅력 보고서를 만들면서 이 표절을 하는 게 왜 문제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네. 우리가 이 기획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단순히 그냥 표절률이 높아서라는 것보다 그걸 그 표절로 만든 보고서 때문에 우리 세금이 쓰인다라는 그 말씀을 살짝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떤 세금이 어떻게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낭비된다는 건지 조금 살을 붙여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너님인데. 제가 네. 앞서 약간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이제 네. 국회의원들은 월급 외에도 이제 수당으로 이제 지원 경비들을 또 받습니다.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업무 추진비나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해외로 출장을 나가면 해외 출장비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명목으로 입법 및 정책 개발비라는 또 지원금을 받는데요. 이제 여기서 소규모 용역 집행금으로 이제 돈이 또 지급이 되는데 이게 의원 1인당 2,500억 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500만 죄송합니다. 2,500만 원 정도가 네. 지원이 돼요. 여러분들 좀 숫자가 의심되시면 저희 기사를 좀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제가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도 됐고 앞에서 네. 그만한 난리통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정신이 없는 와중에 시작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1인당 2,500만 원 정도가 연간 지원이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총 규모로 따지면 한 70억 원 정도 이제 세금이 투입이 되는 명목이에요. 근데 이 돈을 갖고 표절률이 10%가 넘는 보고서가 3분의 2 이상이라는 거니까 세금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이 의원실의 돈도 아니고 이제 명목상으로는 국회 사무처가 네. 의원실이 연구를 진행하면 사무처에서 돈을 주는 방식이지만 결국 그 돈은 국민들의 세금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표절률이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영토리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은 세금들이 낭비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사실 표절률 20%라고만 해도 우리의 상식보다는 상당히 넘어서는 그런 수준인데 그거보다 훨씬 사실은 그 표절률이 높은 수준의 보고서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30%를 초과한 보고서 같은 경우는 약 22%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40%를 넘은 게 이제 11% 정도, 그리고 50%를 초과한 보고서가 6%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어디에서 어떤 글자를 얼마나 표절인지를 확인한 것은 절반 이상, 그러니까 표절률이 50%를 넘는 것.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좀 봐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그 19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내용들을 확인한 작업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제가 사실은 뭐 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모르는 척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제
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것들 여쭤보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확인한 그 실제 사례들이 굉장히 황당하기 짝이 없었는데요. 특히 제가 기사의 제목을 뽑으면서도 이 황당한 사례들의 핵심들을 제목에 담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어떤 사례들이 좀 있었는지 조금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첫 번째 사례가 보배님 네. 사례니까 네. 네, 제가 저희 프로젝트 안에서는 2화이면서 사례로는 첫 번째 사례였던 사례가 서명수, 김미애 의원이 공동으로 발행한 보고서였는데요. 보고서가 부산의 주거 문제에 관한 용역 보고서였어요. 여기에는 세금이 330만 원이 투입이 됐고요. 네, 이 용역 보고서는 이제 용역을 준 이제 국민의 부산시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부산행복연구원에 속하신 한 연구원께서 이제 이 보고서를 쓰셨는데요. 이 보고서가 어디서 표절을 했냐면 바로 네이버 블로그 글이었습니다. 네, 보고서가 한 총 65페이지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32페이지를 블로그에서 복사 붙여넣기 한 문장으로 꾸렸고요. 나머지 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 10페이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두 건의 논문 그리고 정책 보고서 같은 거기서 이제 똑같이 거의 판박이로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해서 옮겨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만든 보고서로 33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또 그 어디서 맡겼는지 보니까 위키백과까지 있어서 제가 이것도 제목으로 뽑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거는 어느 의원실에서 나온 보고서였습니까? 저희끼리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또명수다. 또명수. 네. 아. 네, 이제 기사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서병수 의원이 이번에는 혼자서 발간하신 용역 보고서였는데 이 건의 같은 경우는 보경 기자님께서 보도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서병수 의원이 50%가 넘는 표절률이 50%가 넘는 용역보고서 19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2건이 서병수 의원 거였어요. 그래서 서병수 의원을 조금 처음에 타깃으로 해서 보도를 하자라고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인물 자체가 조금 재밌었던 게 이제 이분이 2014년에 부산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후보자가 이제 표절 이슈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상대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가. 그래서 그걸 갖고 굉장히 비판을 하셨고 이거는 표절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자한테 이제 사퇴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셨던 인물인데 본인이 이제 표절률이 50%가 넘는 용역 보고서를 2건이나 발행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주제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 분석이라는 꽤 어려운 주제로 용역 보고서를 맡기셨는데요. 이때 이제 위키백과를 베낀 게 저희가 포착을 했던 거고, 뭐 나머지 또 언론사 칼럼이나 정부 부처에서 발간한 정책 보고서 같은 거를 거의 다 긁어와서 베꼈습니다. 근데 위키백과 같은 경우는 좀 재밌었던 포인트가 오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위키백과는 이제 집단지성으로 만든 그런 백과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줄임말, 뭐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거, 그걸 이제 긁어온 용역 보고서가 그대로 발간이 되니까 아 이거는 긁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구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었고 뭐 칼럼, 그 언론사 칼럼을 가지고 온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언론사 칼럼이 이제 어떤 주제로 이렇게 경박 단소 산업도시라는 주제로 이제 이렇게 칼럼을 쓰셨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치 하나 바꾸지 않고 맺은 말만 딱 바꿔서 끝까지 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좀 더 살려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표절을 어느 책에서 얼마나 했는지를 이렇게 문장 단위로 단어 단위로 이렇게 대조해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사실 그 확인 과정에서 이 정도로 어이없는 좀 사례들이 나왔을 때 좀 취재를 하면서도 좀 기분도 글쎄 기분 어땠을지 좀 궁금해요. 막 이렇게 야 찾았다 하고 기분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표절도 이 수준을 좀 높은 수준으로 좀 표절을 하지 이게 어떻게 이런 걸 했나 이런 좀 허탈한 마음도 좀 들었을 것 같고 두 분은 어떤 감정들이 좀 더 많이 느껴지셨나요? 일단 제가 먼저 말을 하자면 제가
봤던 사례들 같은 경우는 되게 뭉텅뭉텅 가져온 사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큰 덩어리로. 네, 이렇게. 한눈에 봐도 누가 봐도 딱 베꼈네가 보이는 것들이어서 저는 이거 베꼈네 이거 베꼈네 그리고 표절률이 50% 넘으니까 딱 눈에 딱 가시적으로 보이네 그럼 이거는 문재인이 보고서 이렇게 판단이 됐었는데 고배님 사례는 좀 달랐어요. 어떠셨죠? 제가 주로 보도를 했던 사례는 서병수 의원, 그러니까 김미애 서병수 의원이 공동으로 발행한 것 제외하고서는 회계 표절을 조금 복잡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문장 단위로 가져오신다거나 아니면은 한 단락 안에도 되게 여러 개에서 표절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단락 안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문장까지는 여기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저기서 가져오고 근데 가져온 건 확실함 이런 건이 많아서 하나하나 대조해서 원춘처를 찾아내는 일이 약간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서에서 어느 만큼의 표절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드린 기사가 2화부터 8화까지 네. 7화까지 네, 7화까지 2화부터 7화까지 그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렸고 그 기사에서 소개했던 보고서들은 8건이었죠. 네. 지금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신 게 있나요? 예, 뭐 특별한 질문이 왜 갑자기 여기서 저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한동훈 가봐. 제가 여기서 보면 되는데 왜 아까 가시는 줄 알았더니 안 가시고 있는 네, 거안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뭐 한동훈 가발 있네요. 예. 네네 인사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네. 뭐 가발 얘기가 좀 많은데 저희가 뭐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계속 뭐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짬짬이 계속 소개도 해드리고 답변도 해드리겠습니다.